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편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방송대학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간호학과 편입학 학위 과정이다 정도만 알고 오셨을 수 있는데 학교나 학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소개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은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학교의 가치가 굉장히 진가가 더 높아진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졸업생이 약 70만 명, 그리고 재학생이 약 10만 명에 이르니까요. 굉장히 네트워크가 좋은 거죠. 그래서 그만큼 국내에서는 평가가 제대로 잘 받지 않았었지만 굉장히 그 원격 첨단 대학으로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의 강의는 원격 강의로 다 이루어지고요. 출석 수업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교 캠퍼스입니다. 13개 지역대학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지금 있나요? 네, 서울 지역 학생들도 많이 보이고 부산 뭐 다양한 캠퍼스에서 사실은 출석 수업도 다 받으실 수 있는데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학부 과정은 4개의 단과대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과대학 중에서 자연과학대학에 속하고 있고요. 우리 학과는 이제 그 중에 이제 6개의 자연과학대학 중에서 간호학과가 속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대학원 과정도 역시 19개 학과 중에서 간호학과가 속해 있습니다. 네. 교육 매체는 TV, 온라인, 모바일 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강의를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다 수강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간호학과에 대한 내용을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대는 1972년에 오픈을 해서 약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92년에 오픈을 해서 약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발전해 왔는데 지금 현재는 총 누계 졸업생이 약 4만 명이 넘었습니다. 2021년 2월 지난주 수요일 날 졸업식을 마쳤는데요. 졸업생이 4만 명이 넘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동안 간호계 그 발전에 기여한 데 아주 뛰어난 역할들을 많이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과의 미주 지역에 오픈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 지역의 교육과정에 성공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졸업생이 약 500명 정도 이상이 또 배출을 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굉장히 숨이 조금 저기 하네요. 네, 우리 학과의 그 내용입니다. 그동안 한 신편입생 현황이 약 지금까지 들어왔던 학생들이 약 6만 명이 넘습니다. 마스크를 제가 어제는 숨쉬기가 좀 편한 마스크를 썼었는데 오늘은 좀 이 마스크를 썼더니 숨이 좀 차네요. 자, 오늘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마스크를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과의 신편입생 현황을 보면은 그동안 들어왔던 학생을 다 누계해 보면은 6만 6천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간호계에 활동하고 있는 그 간호사의 약 4분의 1 정도가 우리 간호학과를 거쳐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졸업생들이 약 4만 2천 명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다 졸업을 했습니다. 이 졸업률을 보면은 우리 대학의 학부가 한 24개 학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항상 해마다 간호학과의 졸업률은 1, 2위에 달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수한 학과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방송대 전체적인 그 컨텐츠도 굉장히 우수하지만 우리 간호학과의 컨텐츠 역시 굉장히 우수한 걸로 이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주에서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 간호사 분들이 우리 학과에 들어와서 졸업한 학생이 약 500명에 해당이 되는 학생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 졸업을 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오히려 우리 방송대 간호학과가 앞으로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의가 굉장히 많아서 자발적으로 발전기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 학과에만 기부한 거는 아닌데 이러한 그 평가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이제 어렵게 이제 용기를 내서 오셨는데 여기에서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학교에 대해서 우리 학과에 대해서 조금 신뢰를 가지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자긍심을 가진 상태에서 공부하실 때 더 굉장히 효율적인 성공적인 또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대학원은 이제 학부에서 이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특히 이제 젊으신 우리 학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 후에 또 앞으로 석사학위에 졸업하신 분들을 간호사에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분들 대략 조사를 해보니까 약 30% 이상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석사학위도 취득을 해야 되는 그래야지만 전문가로서 활동하시는데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더 그런 것들을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학부를 졸업하시고 나면은 이제 대학원도 이제 꿈을 꿔보시라는 의미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게 2007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1년도 현재 약 700명에 가까우신 분들이 우리 대학원에 또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5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약 500명에 가까운 이제 학우들이 이제 졸업을 했고 우리 학부에서 여러분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는 거 그 이상으로 아주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하시고 또 우리 학우들끼리의 또 그 학습하는 그 과정도 학부는 일방향적인 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대학원 과정에서는 훨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토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이 각 그 전국에 여러분들 오늘 모이신 것처럼 서울 뭐 이외에 많은 13개 캠퍼스에서 다 임상 전문가로 활동하시고 간호대학에서 강사나 또 교수로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박사과정에 지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들 추후에 이제 교수님들이 다 소개를 하시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 새기셨다가 오늘 이 자리는 전반적인 우리 학교에 대해서 우리 학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딱 잡으시고 또 들으시면서 구체적인 나의 학습 목표는 뭔지 한번 이렇게 좀 조율해 보시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로 가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과에 함께 하시는 강의를 주로 담당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전임 교수님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니다. 이게 사진과 지금 모습과 조금 달라졌죠? 이거는 좀 정돈된 모습입니다. 관리된 모습인데 저는 주로 학부에서 정신, 청소년 건강, 고급 간호 연구, 생활과 건강을 담당하고 있고 여러분들 1학기에는 지금 정신건강과 간호를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될 텐데 그 과목인 경우에는 출석 수업 과목이 아니라서 이번에는 이제 만나지 못할 것 같고요. 대면으로 줌으로는 이제 만나지 못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또 2학기 때 고급간호 연구 통해서 여러분 같이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건강 증진 이론, 상급 정신건강 또 상급 간호 연구 교과목으로 이제 만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성희 교수님입니다. 정성희 교수님은 성인 간호학 중에서 노인이나 재활, 또 간호 연구, 응급, 치매 또 노인 건강 문제와 간호를 중심으로 해서 만나게 되고요. 이번 3학년 1학기 때 교과목은 또 뒤에서 또 소개해 드리니까 그때 또 자세히 안내 받으실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윤경 교수님은
이제 293분의 학우분이 다 들어오셨는데 이제 한 화면에 이렇게 다 담아지지 않아서 최윤경 교수님이 어디 계신지 아마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네, 나중에 또 최윤경 교수님이 소개하는 코너가 있으니까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간호학 전공이시고 간호과정론, 간호이론, 성인간호학, 간호학 특론, 전략적 간호관리,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상급 건강사정, 종양간호 중환자 이런 과목들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수진 교수님 역시 성인간호학 담당하고 계신데 예, 손 흔들고 계시는 교수님이세요. 예, 학부에서는 응급간호, 기초간호가 그리고 간호과정론, 간호연구 독과목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만성 간호정보학 다문화사회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뭐 어떤 과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머리에 남아있지는 잘 않을 거예요. 나중에 한 과목 수강하시면서 이제 익혀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 그리고 올해 퇴직을 하신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그동안 간호학과에서 초창기에 오셔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과 같이 해오셨고 지금 현재 과목도 강의 과목에서는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에서는 이제 주로 지역정신 건강과 관련된 교과목으로 만나게 되실 거고요. 대학원에서는 건강진진 그리고 간호전문직 이슈와 관련된 그런 교과목을 담당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상미 교수님이신데요. 이상미 교수님은 간호관리와 관련된 교과목을 주로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전략적 간호관리, 간호지도자, 간호윤리와 법, 고위험, 모아간호 이런 과목들, 또 대학원에서는 창의적 지도자론과 관련된 교과목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과 앞으로 여러분 함께 하실 거고요. 매번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웹에서 교수님들을 만나게 되시기 때문에 거의 매일 항상 접하는 것처럼 익숙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학과 조교 선생님들입니다. 1조교, 2조교, 3조교 조교 선생님들이 있고 우리 학과의 대표 전화번호 4709입니다. 3668에 그리고 각각 전화번호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자료들은 다 나중에 공지사항에 PDF 파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필요하실 때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최윤경 교수님께서 교과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쭉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사진 보셨죠? 제 얼굴 기억나시나요? 이 사진으로 제 얼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학하셨죠? 그 다음에 수강 신청 등록했고, 이제 교재 구입, 그리고 강의 수강 이제 다음 주 화요일 3월 2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듣는 교과목은 출석 수업 과목이 있고 비출석 수업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석 수업 과목의 경우에는 혹시라도 사정상 수업을 신청 못하면 출석 수업 대체 시험으로 신청을 하셔서 할 수가 있고요. 출석 수업 과목 같은 경우는 출석 수업 하고 나서 평가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일주일 이내에 출석 수업과 관련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비출석 수업 교과목은 과제물을 제출해서 과제물 제출 이후에 30점과 나중에 기말 시험으로 해서 점수가 부여되는데요. 전공 같은 경우에는 중간 과제물 또는 출석 수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가가 30점입니다. 그리고 기말이 70점 이렇게 해서 학점 취득 100점 만점이 구성이 돼요. 그런데 교양 과목부터는 올해부터 새로 도입이 됐는데요. 중간 과제물이나 출석 수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30점이고요. 형성평가가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20점이 반영이 되고 기말이 70점이었는데 50점으로 조금 가중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점 100점 만점을 교양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맞으시려면 중간, 형성평가, 기말 이렇게 되는데요. 형성평가는 이제 보시면은 학습 진도율 또는 퀴즈 문제를 풀거나 교과목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학습 진도율만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수업을 15강까지 잘 들으시면 20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뭐 10점은 출석 수업으로 나머지 10점은 퀴즈 문제를 열심히 풀었을 때 부여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간호학과 개설 교과목 중에 형성평가는 글쓰기와 생활과 건강 두 과목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전공 교과목에서도 형성평가가 반영이 이제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에 대한 부담을 학교에서 조금 줄이려고, 그리고 수업을, 온라인 수업을 여러분들이 좀 충실히 듣는 것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평가 유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석 과목과 비출석 과목으로 구별이 되는데, 출석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강을 한 다음에 자체 평가가 수업 내에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아예 결과 보고서를 내고 완료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는 일주일 이내에 온라인에 탑재를 해서 평가를 완료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석 수업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출석 대체 시험 또는 과제물로 여러분들이 신청을 꼭 하시면은 이 30점을 부여받으실 수 있고요. 비출석 교과목은 과제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혹시 이제 학교 생활 하시면서 수업을 잘 듣지 못해서 기말고사 준비가 잘 안 돼서 성적이 상당히 나쁜 교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계절 수업 과목으로 점수를 보완하실 수가 있는데, 계절 수업은 시험만으로 100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출석 수업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출석 수업이란 뭘까? 그동안에 이제 전통적으로는 면대면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했었어요. 지역대에서 여러분들이 일정한 날짜에 한 학기에 한 이틀 정도, 아니면은 조금 이제 평일 야간 시간까지 좀 포함해서 한 4일 정도 이렇게 나와서 수업 교수님들과 직접 만나거나 교수님들이 아니어도 전문 강사님들과 만나서 얼굴 보면서 교과목당 6시간씩 보통 한 3과목 뭐 이렇게 수업을 했던 게 그동안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이루어졌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오랜만에 학우들도 만나고 또 서로 얼굴 보면서 격려도 하고 이런 이제 시간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출석 수업으로 올해 1학기에는 모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한 과목당 수업이 6시간이고 2시간 이상 결석하면은 성적을 부여할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간에는 2, 3일 정도, 야간에는 3, 4일 정도 이렇게 해서 지역대학마다 조금 상황에 따라서 스케줄은 달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에는 저희가 출석 수업을 아예 못하고 과제물로 중간도 대체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1학기 출석 수업이 일단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출석 수업 그 온라인 시간도 할애하기 어렵다, 그러면 출석 대체 오프라인 시험으로 해서 대체 과제물 제출하는 것으로 올해는 한시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온라인 출석 수업이란 무엇이냐? 올해 한시적으로 1학기에 이루어지는 출석 수업 유형인데요. 지금처럼 여러분이 줌으로 들어와서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과제물을 제출하고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올해는 한시적으로 3학년은 한 과목만 하고요. 4학년은 2과목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도 한시적으로 특별하게 한 과목당 3시간. 왜냐하면 줌으로 할 때는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피로도가 너무 많아서 6시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3시간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고 수업 일정은 3월부터 6월 학기 중에 쭉 퍼져서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대학마다 3월에 하는 곳도 있고 4월에 하는 곳도 5월에 하는 곳도 있고 하는데요. 그 소속 지역대학의 스케줄을 확인하셔서 그때 3학년이잖아요. 3학년 여러분들은 3시간을 가능한 시간을 조금 만드셔서 그 시간에 줌으로 접속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석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평가로 온라인 과제물. 그래서 출석 수업 하면서 과제물이 무엇인지 교수님께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기간 안에 온라인에 제출하면 웬만하면 누구나 30점 만점 열심히 수업을 들은 경우에 맞도록 그렇게 출석 수업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출석 수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 낯설긴 할 텐데 그 기간이 되면 온라인 강의실을 입장을 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반드시 홈페이지 통해서 입장을 해야 출결이 처리돼요. 출석이 되어야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면 나의 정보가 왼쪽 상단에 나와요. 거기에 나의 학습 정보를 클릭하면 출석 수업 탭에 화상 강의를 클릭할 수 있게 돼요. 여기가 클릭하면 화상 강의로 줌이 연동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줌 프로그램을 각자 설치하고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지만 뭐 회원가입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석 수업을 듣게 되고요. 그런데 줌으로 본인이 주소만 따서 바로 접속하면 출결이 인정 안 되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온라인 출석할 때는 방송대 홈페이지 맞춤 정보 통해서만 접속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 수업 과제물 제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맞춤형 정보에서 나의 정보로 가서 학사 정보로 가세요. 거기서 수업 시험을 누르시면 온라인 출석 수업 결과물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제출할 수가 있는데 항상 이런 제출할 때는 파일이 깨지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엉뚱한 파일은 아닌지, 다른 교과목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은 항상 기본적인 사항은 항상 체크하시는 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 수업은 미리 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데 수업 당일날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이제 반드시 할애해 놓고 일정 확인하고 진행하시고 불가피하게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직접 변경을 하실 수 있는데 출석 수업 시작 15일 전까지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변경하시면 되고 변경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인트라넷에 로그인 들어가셔서 학사 정보라든지 나의 정보에서 출석 수업 장소를 변경하실 수도 있고 지역대학 확인하고 이제 최소 수업 변경 기간 이후에 변경할 때는 변경할 지역대학 일정을 일단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들어도 되겠다 하면 최소 수업 시작 3일 전까지 출석 수업 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반드시 본인의 지역대학에서만 수강하시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행정 절차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지역대학이나 또는 우리 학과 사무실이나 이런 데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출석 수업을 나는 못 듣겠다 그러면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별도 변경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별도 변경 기간은 또 홈페이지나 학보 등에서 게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에 도저히 나는 출석 수업을 못 듣겠다 그러면 학사 정보에서 수업 시험에서 출석 수업 유형 변경을 하시거나 또는 뭐 나의 정보에서 종합 신청 정보에서 수업 시험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2021년 1학기 출석 수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출석 수업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지역대학으로 출석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 이번 한시적으로 선배님들이 다 지역대학에서 했다는 얘기 들으시고 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출석 대체 오프라인 시험은 오프라인 시험 지역대학에 가셔서 최근에는 저희가 태블릿 PC로 시험 보는 이런 제도까지 생겼지만 이번 1학기에는 대체 과제물로 변경되었다는 거. 네, 그래서 과제물을 온라인으로 탑재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제물이 좀 많다라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간평가가 과제물 제출로 되어 있다. 과제는 어디서 확인하고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또 뭐 과제물만 제출하면 시험은 안 봐도 되나요? 이런 이제 질문들이 많은데요. 중간평가 과제물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그다음에 학보에도 공고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제출은 온라인 제출과 오프라인 제출들이 있는데 이제 출석 수업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과제물 제출이나 수업 내 평가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다 온라인 제출로 할 수밖에 없는 한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중간 과제물 제출이 업로드 기간이 3월 17일부터 4월 23일이에요. 여러분들 참 다행이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수업 들으시면서 학교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홈페이지 살펴보시고 도서관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고 하면서 과제물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탐색도 해보시면서 4월 달까지 4월 23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해서 학사정보 수업시험 들어가셔서 온라인 과제물 제출 클릭하면은 잘한 경우에 30점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마 우리 학과장님께서 또 말씀하시겠지만 이 과제물 작성이 제일
우리 학우님들이 입학해서 제일 어려워하는 난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줌으로 설명회처럼 여러분들과 또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또 만나서 자세한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시험도 있는데요. 기말 시험은 보통은 저희가 이제 6월달 정도에 지역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빌려서 오프라인으로 OMR 카드 시험 보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35문항 객관식으로 해서 70점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요. 앞으로는 학교에서 이제 이것도 지역대학에 가기는 하지만 태블릿 PC로 시험 보는 형태로 이제 지금 개편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2021학년도 1학기는 모든 교과목이 온라인 시험으로 기말 시험이 됐다라는 거.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과제물이 너무 많지만 여러분들 과제물 작성으로 인해서 실제로 작년 선배님들은 성적이 많이 향상됐고 장학금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과제물이 너무 많다라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외에 긍정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잘 정성 들여서 잘 쓰면은 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된다라는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절 수업이 동계, 하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3학년 들어오셔서 이제 지금은 막 다 만점 맞을 것 같고 그렇지만 중간에 혹시 병원 생활이 너무 어렵고 하다 보면은 성적이 뭐 C, D, C, F 막 이렇게 이제 막 못 받는 경우에 어떡하나 나는 대학원에 가야 되는데 성적 향상이 꼭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는 계절 수업을 통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그렇지만 수업을 많이 개설하지는 못하니까 처음 들으실 때 학기 중에 봄학기, 가을학기에 최선을 다해서 들으시고 혹시라도 못한 경우에는 동계 하계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간호학과 개설 교과목은 모든 교과목을 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과목분이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보통 2021학년도 지금 하계 같은 경우는 간호 이론과 고급 간호 연구가 개설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데 아우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내가 나머지 과목은 다 잘했지만 이런 경우에 이렇게 신청을 나중에 하실 수도 있어요. 3학년, 4학년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어쨌든 이왕이면 처음 들을 때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하계나 동계 수강 신청은 5월, 10월에 이루어지고요. 평가가 50문항 시험 한 번만 보고 끝납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계절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지역대학에 가서 태블릿 PC로 이 50문항 시험을 보고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역대학에 가서 시험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우에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호학과 교과과정, 교과목 궁금하실 것 같아요. 3학년 1학기에는 간호가정론, 가족건강간호학, 간호연구, 기초간호과학, 정신건강과 간호, 글쓰기 이렇게 6과목이 개설이 되는데요. 간호가정론과 가족건강간호학, 간호연구가 원래 출석 수업이어서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는 이틀 정도 이렇게 6시간씩 해서 수업이 진행되기도 하고 일요일과 월, 화, 수 저녁 시간 이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2020학년도와 1학년도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간호가족론 한 과목만 줌으로 온라인 출석 수업 시행하고요. 나머지는 다 중간 과제물로 대치됐다. 그래서 조금 지금 일상적인 상황하고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간호가정론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6시간 했지만 그렇게 못하고 지역대학 나와서 실습도 하고 했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고 3시간으로 줌으로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3학년 2학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고생해서 수업 듣고 나면 지역사회간호학, 응급간호학, 고급간호연구, 고위험 모아간호, 간호이론, 사회복지학 개론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됩니다. 지역사회간호학과 응급간호학, 고급간호연구도 전통적으로 출석 수업으로 진행이 됐고 또 이것도 학우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한 이틀 정도 같이 수업도 듣고 뭐 이런 분위기로 이제 실습도 해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그렇게 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2학기 출석 수업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현재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저희가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4학년이 되면 4학년이 내가 될 수 있을지 꿈만 같다 생각하시지만 여기 오늘 OT 참석하신 분들을 제가 보니까 100% 다 4학년에 바로 내년에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학년 1학기에는 재활간호학, 청소년 건강과 간호, 성인간호학, 보건교육, 전략적 간호관리, 생활과 건강 이렇게 6개의 교과목이 개설이 됐는데 재활과 청소년 건강과 간호가 출석 수업으로 운영이 되고요. 이번 1학기에 4학년 선배님들은 죄송합니다. 재활간호학과 청소년 건강과 간호를 온라인 줌 출석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4학년 2학기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학기가 다가온 내년 가을에 여러분들이 될 텐데요. 간호윤리와 법, 노인간호학, 간호지도자론, 간호학 특론, 성사랑사회, 교육심리학 이렇게 마지막으로 6교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중에 간호윤리와 법, 노인간호학이 4학년 같은 경우에 출석 수업으로 진행되고 나머지는 과제물로 중간 평가는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교재를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은데 저희가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촬영을 하고 또 그것으로 기반을 해서 과제물이라든지 평가, 문제가 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밑줄 치면서 메모하면서 형광펜 칠하면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란 말씀 드리고요. 특히 워크북이 또 같이 제시가 되는데 워크북에는 핵심 내용과 기출문제가 요약이 돼서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꼭 가지고 교재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교재는 저희 교수님들께서 정기적으로 개편을 해요.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근거들이 개정이 되고 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정기적으로 개편이 되니까 너무 오래된 책을 선배님한테 물려받아서 그냥 그걸로 하다 보면은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교재를 구매하시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3학년 1학기, 2학기 교재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4학년 1학기 교재, 4학년 2학기 교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제물 작성하실 때도 이 교재의 참고문헌 표기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교재 안에 나와 있는 본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히 자신의 말로 표현해서 인용해서 쓰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두고 한 학기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간호학과 출석 수업을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여러분들이 출석 수업 기자재를 가지고 실제 실습 지도도 출석 수업 시간 안에 병행을 할 텐데 지금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지만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원격으로 자원을 활용해서 이런 실습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많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 같은 것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제물 작성에 대해서는 아마 곧 3월 우리가 11일하고 12일로 지금 결정을 했는데 아마 3월 11일이 3학년 여러분들 4시에 아마 과제물 작성을 위한 교수님들의 그 안내가 있을 것 같은데 모임 이 줌 미팅을 한번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아마 공고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제출 기간 아까 보셨잖아요. 그 제출 기간을 넉넉하게 미리 제출한다 생각하고 플랜을 짜시고 과제물 문제가 뭔지 교수님들마다 상세하고 친절하게 일러두기, 뭐 안내사항, 과제물 문항을 잘 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 내용을 잘 파악하면서 교과목별 작성 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제물 개수가 많아요. 대신 객관식 시험을 안 보는 대신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검색을 하고 수집하고 그래서 자료 검색 수집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재 그리고 오늘 이후에 중앙도서관 선생님께서 또 자료 검색 우리 도서관 검색 방법도 안내해 주실 텐데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초안을 작성하고 본문을 쓰고 퇴고하고 마무리하고 편집도 깔끔하게 해서 제출하면 모두 만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출이 중요하겠죠? 제출 마감일 꼭 확인하시고 제출 마감일이 지나면 점수가 감점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 시간마저 지나면 아예 이제 점수가 부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작성 파일이 교과목
잠깐 잘못 제출하는 경우, 뭐 다른 업무 파일을 올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 안타깝지만 점수 부여가 안 되겠죠. 온라인식 모든 과제물은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학교 홈페이지, 인트라넷, 그다음에 나의 그 학사 정보라든지 이런 사이트들을 이제 유용하게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평가가 다 이루어지면 온라인으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재와 참고 문헌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생각이 좀 들어갈 수 있게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교과목별 지시사항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유념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표절은 뭐 이거 주의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실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출처를 항상 제시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견해와 인용 원문과 명백히 구분하면서 적절하게 인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과제물 작성과 관련된 작성 가이드, 팁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공부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생했지만 보람찬 졸업을 맞이하실 텐데요. 내년 겨울이 되면 아마 이제 대학원을 가야지 하고 또 내가 공부에 흥미가 있고 공부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학원까지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졸업을 위해서는 총 130학점을 이수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학교에서 과거에 선배님들은 140학점을 이수해야만 졸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졸업 소요 학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좀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면 대학생활, 학사 안내, 졸업 안내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학생활 길라잡이 뭐 이런 책자, 안내 책자들도 PDF 파일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간호학과 이수진 교수님께서 학사 일정부터 남은 내용들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소개받은 이수진입니다. 자, 여러분의 편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학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편입생 수강 신청 기간은 지난 목요일까지였었죠. 그래서 다들 수강 신청까지 다 완료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인 3월 2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1학기 개강을 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윤호 캠퍼스 들어가셔서 강의를 쭉 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간 평가에 대해서 앞서서 최윤경 교수님께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과목에 따라서 온라인 출석 수업과 과제물 제출하는 과목이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온라인 출석 수업 과목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제 간호 과정론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공지된 그 온라인 출석 수업 날짜에 맞춰서 출석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과제물 제출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과제물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앞서서 최윤경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출 마감일을 지나게 되면은 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월 23일까지 그 제출 마감일이 되겠다라는 거 꼭 이제 일정표 또는 달력에 잘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올해 기말 시험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체 과제물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그래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또 공지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후 공지 사항을 잘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간호학과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좀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수 학생 네트워크 워크숍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요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만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례 발표뿐만 아니라 특별 강연 이런 것들을 들을 기회를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운영을 취소를 하게 됐고요. 이제 보통은 연 1회 전국 규모로 워크숍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4월에 보통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황이 조금 나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으로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에서는 방송대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재학생들 그리고 졸업했던 동문들도 같이 이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실 때 여러 가지 팁 같은 것들을 좀 공유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수 졸업생들의 스터디 사례 발표라든지 또 특별 강연 또 이제 교수와 학생들 간의 네트워크를 좀 활성화하기 위한 간담회 그리고 지역대학 학생의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나누는 그런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간호학술제를 이제 개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대를 앞서가는 간호사의 역량 강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매년 1월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점에 저희가 간호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그 내용을 참고를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술제에서는 간호계에 전문화된 그런 영역에 대한 특강뿐만 아니라 간호 실무 현장에서의 그런 이슈들 그리고 간호봉사단의 활동 결과 그리고 우수 스터디들을 또 표창을 하는 시간을 바로 간호학술제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간호학과 행사 사진들을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과 오리엔테이션 사진입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 방송통신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13개의 지역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같이 매년 2월 달에 각 지역마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수학생 네트워크 이제 워크숍 사진도 있는데요. 이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재학생들 그리고 졸업했던 동문들까지도 이렇게 전국 규모로 참석을 해서 이제 간담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도 나누고 하는 그런 대화의 장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술제 사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매년 여러분들의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뭐 학생회 그리고 스터디 모임, 간호봉사단 이런 활동들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데요. 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자치기구죠. 그래서 학생과 그리고 대학 간의 공식적인 의사 전달 그리고 그 통로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 모임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그리고 이만졸이라고 하죠. 2년 만에 우선 성적으로 졸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 모임 중에 하나가 바로 스터디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스터디 모임 구성원들이 또 이제 계속 지속이 되어서 대학원으로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스터디 모임이 굉장히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스터디 모임을 구성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공부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호봉사동 활동도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봉사 활동을 통해서 소속감뿐만 아니라 선후배 간의 친목동호 이러한 그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학생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열정을 가지고 스터디 모임 활동을 했던 그런 사진이 되겠는데요. 사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같이 공부할 때 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또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이만졸을 보다 수월하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 모임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또 간호학과에서도 매년 우수 스터디 모임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간호학술제에서 그 우수 스터디 그룹들을 시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모임이 많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간호학과 학생회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학생회 카페와 그리고 밴드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지역대학 같은 경우에는 다음 카페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별로 나뉘어서 이렇게 서울지역대학, 충북지역대학, 대전 충남지역대학, 경기지역대학의 밴드를 이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밴드가 또 추가 개설된 지역이 또 생기게 되면은 학과 그리고 튜터 사이트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간호봉사단 발대식 모습이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봉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그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매월 봉사 활동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활동을 중단을 하고 있고요. 상황이 조금 나아지게 되면은 다시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장학금 그리고 교내 장학금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장학금 지원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장학제도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장학금 지원을 계획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경우에는 학기당 6과목을 반드시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제 학생 복지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수교육 면제도 또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보수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호대학 그리고 간호대학원을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해년도 성적 증명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보수교육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성적이 마무리가 되면, 즉 1학기 성적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성적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셔서요. 잊지 말고 꼭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교는 여러분들이 또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튜터링과 그다음에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튜터링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학사 일정과 그리고 원격 교육 방법, 시험 방법, 그다음에 과제물 같은 경우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과제물 같은 경우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학과 튜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튜터 선생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인 학업 생활을 위해서 선배인 멘토가 이제 후배인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학업 생활에 관련된 그런 안내와 도움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토링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멘토링 웹사이트에 가셔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잠깐 소개를 드렸었던 학과 튜터 선생님을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학과 튜터 선생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튜터 사이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이제 학과 튜터 선생님이 두 분 들어와 계시는데요. 이경은 학과 튜터 선생님과 이진선 학과 튜터 선생님이십니다. 이경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경기 안산, 그다음에 충북, 충남 지역을 현재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진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강원, 울산, 부산, 경남, 제주를 현재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튜터 이경은입니다. 네, 먼저 우리 학우 선생님들의 방통대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학업까지 병행하시느라 많이 힘드시겠지만 또 그 용기 너무 멋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튜터들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계속 할까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저희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한테 튜터 제도라는 게 좀 생소하실 텐데 저희 방송대 특성상 교수님들에 비해서 학생 수들도 많고 또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학생분들이 쉽게 네, 고립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소리가 제가 좀 안 들려서 괜찮을까요?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이상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튜터가 학생의 학습 계획과 학습이나 연구, 생활 상담들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학하시는 편입생분들은 처음 한 학기 동안은 튜터를 배정받아 도움이 이제 받게 되거든요. 네, 2학기부터는 튜터 제도가 없으니까 네, 이번 학기 동안 잘 적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튜터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우리 교수님과 이 학생분들 사이에 튜터가 있음으로써 이제 같이 상호작용을 해서 원격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격 교육에서 학습자 고립으로 인한 중도 탈락 방지를 이제 막고 또 적응이 어려우신 거를 이제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 튜터의 주요 업무를 보시면은요. 네. 보시면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학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석 수업이나 시험이나 과제물 제출 일정, 또 등록 기간 등을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학생 상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학업이랑 여러 가지 이제 임상이랑 함께 하시는 거 병행하시는 것도 힘드시고 그래서 학습이나 학업 중단에 대해서 고려해 보실 수도 있고 상담을 원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튜터들과 의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또 다른 업무로서는 이제 학습 방법이나 학습 과제 등도 안내하고 지도를 하고 있고요. 스터디 그룹 연계라든가 과제물 관련 안내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습 지도 내용 중에서 이제 튜터 사이트를 활용하는 게 많은데 이거는 뒤에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학습 미참여자나 어떤 튜터링 미참여자 이런 분들에게 학습을 독려하고 학습 진행 사항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튜터링 하는 방법은 보통 세 가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온라인 튜터 사이트를 통해서 튜터들과 학생분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도 있는데요. 오프라인은 사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전화나 문자로도 저랑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튜터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을 보시면요. 이제 학생분들이 처음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기 로그인하는 게 보이시잖아요.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로그인 하신 다음에는 네, 나의 정보에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튜터 지도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럼 튜터 지도라고 써 있는 이 글씨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홈페이지처럼 튜터 사이트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화면이에요. 보면은 맨 이제 위쪽에는 튜터 사진이랑 간략한 정보가 있고요. 밑에는 학생의 장이라고 해서 각각의 메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들을 이제 보시고 이거는 이제 뒤에 우리 학생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옆쪽에 보시면은 튜터링 계획이라고 해서 제가 각 주마다 뭘 할지를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의 장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튜터 정보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네, 이제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나 강의 경력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쪽지 관리를 누르시면은 저에게 개별적으로 쪽지 발송이 가능하니까 이제 1대1로 뭔가 말씀하고 싶으실 때는 쪽지 발송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도계획 일정이 있는데요. 이 지도계획 일정에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주별에 뭘 할지를 써 있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6개의 이제 이 메뉴가 있는데요. 메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공지사항은요,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제가 어떻게 할지 그 학사 일정이랑 중요 내용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학사 일정 같은 거는 학교 홈페이지나 학생 화면에도 나오지만은 이거를 튜터들이 모아서 공지사항에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지사항을 놓치지 않고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공지 같은 거는 문자 발송으로 반복적으로 공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공지사항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는 앞에 머리에 필독이라고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 필독이라고 쓴 것만이라도 꼭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Q&A 게시판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궁금하신 거는 뭐든지 다 올리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튜터인 저만 다는 게 아니라 학생분들도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론이고 학생들 간에 그런 서로 질문이나 답변을 올리면서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그런 이제 게시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토론방이에요. 이제 이거는 스터디 계획이나 후기 학습 내용 같은 걸 이렇게 토론하는 공간인데 튜터인 저는 이게 여기에다가 기초간호과학 추가 학습 자료랑 문제풀이를 이제 업로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학습 자료도 보시고 문제풀이도 보시고요. 여기서 팁은 문제는 기초간호과학 기말고사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1대1 상담이에요. 여기는 선생님들이 글을 쓰시면 비공개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밀이 보장되고 그 글을 저만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개인적인 질문이나 비공개를 희망하는 글은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쓴 글에 댓글을 남기면은 그 댓글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분들이 반드시 본인이 원 글을 작성을 하고 튜터인 제가 비밀 답글을 남기는 경우에만 비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오리지널로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학생 카드를 작성해 달라고 이미 튜터 사이트에도 공지를 드렸는데요. 이거는 제가 우리 학생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꼭 작성하셔서 1대1 게시판에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자료실에는 제가 학습 내용과 관련된 보충 자료를 제공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제 제출 양식이나 뭐 시험 양식, 서식 등을 올릴 거니까 파일 첨부가 가능한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올릴 거고 만약에 다른 우리 학생분들도 이제 뭐 동료들한테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다면 여기에다가 제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 게시판은 말 그대로 그냥 부담 없이 여러 가지 좋은 글을 올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소개해 주시는 글도 벌써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런 자기소개하는 글 그리고 뭐 맛집 방문 소감, 수다, 뭐 좋은 글 이런 것도 다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나가실 때는 튜터 이거 접속 종료 여기 있거든요. 이거 버튼을 눌러가지고 종료를 해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가 있다면은, 네, 어려움이 있으면은 저한테 조절 말고 상의를 해주시고요. 일주일에 적어도 2~3번은 튜터 사이트에 들려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제 네, 항상 확인을 해주시고요. 학생 카드 작성 꼭 부탁드리고요. 개인 정보는 항상 보호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의 이제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튜터 사이트에서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경은 선생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OT가 끝난 후에 모두 튜터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어떻게 이용하면 될지 한 번씩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앙도서관의 이세희 선생님께서 도서관 활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중앙도서관 정보관리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세희라고 하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음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중앙도서관 일단 교육을 저희가 계속 4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한번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중앙도서관 홈페이지고요. 그 네이버 일반 포털 사이트에 중앙도서관, 그러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앙도서관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는 사이트인데, 거기서 접속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 오늘 하루 보지 않기 체크 한번 하시고서는 X자 눌러주시면은 그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가 떠요. 여기서 영과학습 지원에 도서관 정보 활용 교육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 교육을 왜 진행을 하냐면은 아까 교수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그 과제 하실 때 여러분들이 표절하지 않고 과제를 제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이제 과제 하실 때 소스를 어디서 얻으시냐면은 여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대부분 얻게 되실 거예요. 단행본, 그리고 뭐 논문, 뭐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있는 그런 전문 자료들을 보시게 될 건데, 저희가 그거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원격연구소 연구원님들이 나오셔서 과제 작성 실제로 하는 글 쓰는 방법을 알려주시게 될 거예요. 그거 2시간 동안 진행하게 되니까 신입생, 편입생 분들은 꼭 이거 꼭 신청하셔서 꼭 들으시는 게 학교 생활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중앙도서관이 지금 공교롭게도 도서관 개축이랑 리모델링 하고 있는 공사 중이라서 휴관 중이지만 여러분이 자료 이용은 다 가능하세요. 이제 그런 자료 이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다 알려드리게 될 거니까 여기 영과학습 지원, 도서관 정보활용 교육 오셔서 교육 공지 및 신청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가능한 날짜 이렇게 누르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교육 신청 횟수에 제한 없고요. 이제 저희가 교육할 때마다 강사가 매번 바뀌어요. 근데 이제 바뀔 때마다 그 강사 하시는 분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뭐 한 번 더 들어보고 싶다 하면은 네, 횟수 상관없이 여러분이 신청하셔서 들으실 수 있고요. 이 교육도 또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네, 시간 이렇게 장소 관계없이 그냥, 네, 수강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까 하는데, 여러분 이제 3월부터 학기가 시작을 하는데, 네, 그때까지 뭐 심심하실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좀 학교 생활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기 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있는데, 이게 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하는 홍보 채널이에요. 이렇게 유튜브 누르시면은 중앙도서관, 혹시 보이시나요? 유튜브 지금? 네, 이렇게 여기 홈페이지 넘어오시면은 저희 이제 도서관에서 네, 올린 뭐 도서관 이용 방법, 뭐 도서관 저희 심지어 교육까지도 저희가 다 올려두니까 네, 한번 구독, 좋아요 신청하시고서는 네, 심심하실 때마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짧게 이것으로 마무리하겠고요. 네, 꼭 도서관 정보 활용 교육 신청해 주셔서 네, 꼭 좋은 생활 하시고 네, 과제 꼭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 활용에 대해서 안내해 주신 사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홈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학과의 강규경 조교쌤께서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대 간호학과 조교 강규경입니다.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부분은 학교 홈페이지 활용 안내, 간호학과 홈페이지 활용 안내, 간호학과 교과목 홈페이지 활용 안내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입학하셔서 학교 홈페이지에 처음 방문하시면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디 등록을 하시면 홈페이지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맞춤 정보를 클릭하시면 학교 홈페이지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이디 등록 및 이메일 신청 안내입니다. 아이디 등록 후 로그인을 해야 강의 수강, 학사 정보, 수업 일정, 성적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등록 시에 이메일도 신청 가능한데요. 선생님들 로그인 화면에서 메일 신청을 클릭하셔서 메일 신청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메일 신청을 통해 학업과 대학생활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의 수강하기입니다. 우선 PC로 먼저 학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로그인을 하셔서 맞춤 정보에 들어오시면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이쪽에서 학습하기를 접속하셔서요. 본인 나의 수강 정보를 클릭하시면 본인이 수강 신청한 교과목, 그다음에 강의 매체 등이 나옵니다. 여기서 학습하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해당 강의 페이지로 이동하면 유노캠퍼스로 이동이 되는데요. 여기서 1강부터 15강까지 원하는 강의를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신속 이름이 뭐야? 모바일 학습 신속 강원 검사? 유노캠퍼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야 되는데요. 유노캠퍼스 앱을 설치하시고 똑같이 방송된 아이디 로그인을 하시고 마이페이지 들어가셔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웹 브라우저에서도 수강이 가능하신데요. 크롬 앱을 열고 주소창에 unocampus.kno.h.kr을 입력하시고 아이디 로그인 하셔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웹 브라우저에서는 수강만 가능하시고 다운로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다운로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이 화면이 지금 모바일로 학습하기 화면인데요. 본인 로그인 하셔서 교과목 들어가셔서 PC와 동일하게 강의 보기 클릭하시면 해당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일정 확인입니다. 출석 수업 및 시험 일정은 맞춤 정보에서 나의 수강 정보로 들어가시면 수업 일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간 평가 유형이나 일정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나의 학습 종합 정보에 들어가시면 출석 수업 일정과 시간, 그다음에 유형, 그다음에 장소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석 수업 시간표는 수업 5일 전에 게시되니 이쪽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학생통합서비스센터, 건강상담서비스, 장애학생지원센터, 도서관, 심리상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미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추가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학교 홈페이지 출판문화원 사이트에서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출판문화원 사이트에서 들어가셔서 구입하셔도 되시고요. 또 이미 등록금과 교재 대금을 합산하여 납부하신 분들은 배송받을 주소를 등록하시고 이쪽에서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간호학과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간호학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들어오셨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학교 공지, 학과 공지가 따로 게시가 됩니다. 학과 공지는 학과의 주요 사항이나 출석 수업 관련 사항 등 행사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시로 올릴 예정이니 꼭 학과 홈페이지도 들어오셔서 공지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지사항을 클릭하면은 지금 심리생 오리엔테이션 일정 안내처럼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목 상담입니다. 여러분께서 교수님 홈페이지에서 교과목 상담으로 상담 게시판으로 들어가셔서 상담을 남기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유노캠퍼스 상에서 교과목 상담으로 클릭을 하시면 교수님 홈페이지로 자동 연동이 됩니다. 교과목별로 상담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남기시면 교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십니다. 다음은 그 밖에 대학본부 행정부서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학과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이런 상담 내용이 있으시면 행정부서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혹시나 학업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학과 사무실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